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쉬는 동안 좀 우리는 쉬는 동안 올라주고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계속 뭐 정치적으로 네가 먼저 풀어라, 못 놔주겠다, 우리도 관세 부과하겠다, 때리겠다, 뭐 오히려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오히려 아이폰 없으면 우리는 삼성 사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진 않네요. 터키 발악제가. 예. 대단하네요. 터키의 네. 깡다구가 깡다구 있는 대단합니다. 나라죠. 예. 네. 그래서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은 이 터키가 사실 독재 정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접고 갈게라는 쪽의 스토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터키 하나 문제 생기는 거는 사실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유로존 전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존도 동네북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로화 좀 오늘은 얘기를 좀 여유 있게 한번 해보면. 예. 유로화 별명이 쩔른바리 통화입니다. 쩔른바리 통화. 그러니까 이 넘버원 키커런시 달러의 발권력은 온전히 페드에 있는 거고 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모여서 단위 통화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스 문제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보면 한 반에 20명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 평균 깎아먹는 꼴찌가 이제 전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 평균 올라갑니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1등짜리가 나간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그런 식의 스토리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2, 3등 하고 있는 이탈렉시트 스페인이 우짜우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 우리 한참 할 때 스페인 지방 정부 이 재정까지 공부하면서 예. 방송을 했었던 건 사실 그때 시스템 리스크 유로화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분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터키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취약한 심리에 호재가 나와서 들어 올려줘야 될 시점에 부담스러운 이슈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가뜩이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락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 쪽에서 터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과거 유로존 이 문제 있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이 미미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초에 우리가 작년 연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큰 장 온다라는 얘기로 제가 방송 계속했었고 네. 1월 달에 실제로 정말 최고의 장이 열렸죠. 네. 예, 종목장 열릴 때였으니까 그때 저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주된 얘기는 맨날 종목만 얘기를 합니다. 시황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근데 1말 2초 때 시장이 한번 똑 분절러지고 나니까 그때는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다 금리 얘기만 합니다. 금리 텐트럼이다. 이런 얘기들 했죠. 저 그때 방송 이 금리 때문에 만약에 시장 빠지는 거면 받아라. 우려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 이거 좀 우려되는 거 하나인데 만약에 지금 그 리스크가 아니고 금리 때문에 시장 빠지는 거면 받아라. 그 이후에 시장이 또 괜찮았어요. 한 4월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 이후서부터는 방송에서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중 무역 전쟁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터키 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었던 금리 얘기, 미중 무역 전쟁 얘기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터키는요 그럴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은 빠지고 약하고
근데 하락의 이유로 갖다 대는 거는 가장 만만한 건 터키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뉴스 통해서 오늘 왜 빠졌어요? 라고 읽어보면은 맨날 터키 얘기밖에 없고 사실 그게 다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뭐 시장이 터키 때문에 빠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부수적인 하락 요인일 뿐이고 시장에서 심리가 좀 취약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만으로도 충분히 골치가 아팠던 상황에 추가적인 노이즈가 좀 올라타면서 시장은 늘 언더퍼폼과 아웃퍼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퍼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리라와 차트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 리라 봐도 한 5리라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저 차트에서 봤을 때는 7리라 넘어갔었던 상황이고 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 6리라 안 되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진정됐습니다. 네, 7리라 넘었다가 달러당 6리라 하회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해당국의 통화가 이렇게 이 고무줄처럼 튀어놀기 시작하면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터키 명품샵에 줄 서 있는 구매자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리라 가격이 죽어나 있는 리라를 환전을 해서 지금 리라를 기반으로 팔고 있는 명품 가격들은 아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그거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사진 나와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 각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저게 주봉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정도면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월봉 같은데요. 네. 월봉이네요. 네. 월봉 분위기로 봤을 때 저 속도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비정상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밑꼬리를 만들고 진정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악재인 건 맞지만 계속적으로 악화 일로로 갈 겁니다라는 이 확신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NDF 같은 경우에도 15전 올랐더라고요. 지난 이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원달러 6원 빠졌고요. 1128원 나왔고 우리 NDF가 반영하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밀렸고 오늘 간밤 사이에 미 증시가 밀렸고 오늘 우리 증시 밀려서 출발하겠죠. 밀려서 출발하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보여줬었던 수급표 그런 부분들 섞어서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과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100을 찍어줘야 되는데 90을 찍어준 거나 88을 찍어준 거나 이거는 밑돌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90이라도 줘야 되는데 88이라 저는 팔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아마 터키는 모라토리움 쪽으로 기울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IMF의 손을 벌리게 되면 긴축을 강요를 받죠. 근데 지금 한 10% 하던 기준금리를 17.5%로 한번 크게 잡아 당겨 놨는데요. 이거 잡아 당겨 놓고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 올려봤어. 올려봤는데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올리는 게 최선이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긴축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IMF에 손 벌리는 순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사항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IMF와 쳐다보는 방향이 맞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IMF의 가장 지분 많고 입김 센 국가 어딜까요? IMF 입김 제일 센 국가. 미국이죠. 네, 미국입니다. 그러면 터키가 IMF에다가 손 벌려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구제금융 좀 넣어주시오라고 얘기하면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IMF가 그랬어요라고 제가닥 넣어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 채무는 튀고
외환보유고는 지금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경상수지, 뭐 재정수지 다 마이너스니까 이 외환보유고는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외환보유고에 비해서 단기 채무는 유지되거나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괴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못 메꾸면은 딱 나오잖아요. 답 나오잖아요. 배째입니다. 우리 배째라 나오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라토리엄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거죠. 그럼 배를 쬐다 치고 배 쬐을 때 누가 그럼 제일 많이 다치느냐?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 돈 빌려준 거 있다. 그럼 얘네들 이거 이 빌려간 거 100이면 100 다 안 갚는다. 그럼 컷 쳐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컷 쳐주고 나면은 뭐 반값을 받을지 뭘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터키 은행들 지분 들고 있는 유럽 은행들 문제 생길 거고 유럽 은행들 문제 생기면은 또 유로존 시스템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시장 엉망진창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최악의 스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스토리.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 대외 채권액 중에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전량 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스페인한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은행이 설사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유로존이 다시 한번 시스템 리스크로 흘러간다는 점을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A면 B고 B면 C가 될 거니까 그럼 끝. 이렇게 얘기가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좀 우려감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터키가 찍고 빠졌으니까 지금이야 뭐 훨씬 좀 이 약세폭이 둔화가 됐긴 했겠습니다만 예. 한 해 동안에 어떤 통화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리면 우리 $1 뭐 1,000원 하다가 뭐 1,800원 1,800원 간 거예요. 거죠. 예. 예. 1,000원 하다 1,800원 간 환율이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 뭐 조금 뭐 알기 쉽게 그냥 러프하게 마디목 끊어서 설명드리면 1,000 얼마 하던 환율이 2,000원 간 겁니다. 2,000원 가면요. 우리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 불어 가면 몇 리터 못 넣어요. 아마 뭐 기름에는 유류세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으로 카바를 치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이 리터당 얼마 가격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안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IMF 겪어봐서 뭐 우리는 잘 알죠. 이렇게 되면 수출 강점 갖고 있는 뭐 대표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날개 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키는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 국한된 문제고 이게 다른 데로 전이돼서 이거를 계속 뭐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전이를 얘기하게 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뭐 여기가 이제 이 다음 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일 텐데 여기도 충분히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달러 움직인 폭하고 뭐 거의 비슷하고 여기가 조금 더 움직인 경향이 있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터질 거 터진 거고 그래서 국한된 문제를 보는 게 맞다. 타이밍상으로 참 아까운 게 이머징 통화가 죽어나면서 사실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죠. EMBI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가 올랐고 그럼 당연히 위험 선호도 떨어지고 이머징에 대한 선호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많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머징 통화가 약세 나올 거고 그래서 죽어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EMBI가 좀 크게 꺾이고 더 이상 이머징 통화가 죽지 않아요. 뭐 일부는 반등을 만들어내요. 이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키 이슈가 딱 터지다 보니까 타이밍상으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 빠진 시장에는 빠진 이유가 필요한 거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터키긴 합니다만 이게 뭐
뭐 호재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장의 하락을 100% 설명하는 이슈는 아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하니까 다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이거 먼저 볼까요? 이게 강한 심리였으면은 그런갑다. 예, 뭐 친절한 모건 스탠리가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 다칠까봐 뭐 얘기해 준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셀트리온 목표가 절반으로 뚝 잘라내도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언젠 쌌냐? 예. 우리는 한 번도 싼 적 없다. 항상 비싸게 거래됐던 주식이고 우리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먹고 산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고밸류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강한 심리일 때는 이겨냅니다. 근데 이 외국계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숏 리포트를 낼 때는 심리가 강할 땐 안 내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력을 그러니까요. 뭐 만약에 정말 그렇게 봤으면 높은 가격에서 공매를 치지 공매를 쳐가지고 가격을 떨궈서 먹을 수 있는 룸을 만들어내지 이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 다칠까 봐 이거 뭐 미리 경종을 울려준다? 그런 애들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심리니까 먹히는 리포트고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거래소 방향성 반도체한테 달려있는 거고 뭐 코스닥 방향성 바이오한테 달려있는 거고 이거 모르는 바 아닐 테니까 공략하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반응이 나온 거지 터키가 이슈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깨진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증권에서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뭐 PBR 값으로 그러니까 포워드 PB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12개월 선행 PBR 값 쓰죠. 0.9배 하회하는 거 매겨보니까 총 208거래일이더라. 208거래일이면은 사실 차 떼고 포 떼고 1년 채 안 되는 이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봐라. 그럼 이 긴 시간 동안에 10년의 시간 동안에 단 208거래일만 PBR 0.9배를 하회하더라. 근데 하회한 시점 이후에 3개월 지난 시점을 보니까 6.3% 뜨더라. 6개월 뒤에 보니까 한 14% 뜨더라.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25% 이상 뜨더라. 그러면 지금이 기회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점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 밑에서는 제 가치보다 싸네요? 라고 읽는 건데 이게 90에 산 것도 잘한 거고 88에 산 것도 잘한 거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먹는 차이 나는 거는 2밖에 안 나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당신은 88에 왔는데 90에 샀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이 먼저고 뭐 취약한 상태니까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 뉴스 때문에 더 밀립니다. 라고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시황 보는 게 굉장히 쉬운 게요.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계속 나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 나오면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 엇나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귀신같이 치고박을 수 있는 이 능력도 안 되거니와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는 죽는 얘기 더 해봐야 밑에 다운사이드 얼마나 보길래 죽는 얘기하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PBR이 아마 뭐 1배, 지금 말씀하신 0.9배 밑으로 꽤 좀 격차를 벌이면서 내려갔던 것은 화면에 보였던 것처럼 리먼 사태. 네, 또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전에 뭐 또 IMF 때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이제 꽤 이제 중심값에서 내려갔겠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이 그때와 같냐? 그러니까요. 라는 부분을 네. 물어봐야죠. 평균적으로 보면. 네. 자, 그리고 시장 얘기했고요. 뭐 섹터나 종목 얘기 쭉 하고 계신데 오늘은 면세점 얘기를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죠? 네. 네. 사실상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면세점 얘기하기가 좀 네, 버거울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입국장 면세점 얘기가 네, 나오고 꽤 강하게 있어요. 나오죠.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업계에서는 별로 안 반깁니다. 또 투자라는 거냐. 우리 지금 입국장 면세점에다 돈 발랐다가 예전에는 이 면세점이 이 황금알 낳는 거위였는데 네. 지금은 안 그러더라. 부담스럽다.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인도장이나 뭐 늘려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업계 뭐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물건 사보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바에 따르면은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무리가 좀 있고요. 제가 뭐 오늘 심리값 뭐 소비 심리값 이런 부분을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에 뭐 한번 기회를 예. 잡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가 아니고 뭐 연다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심리값이 먼저고 지금 업계에서 정말 바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먼저 쳐다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출국할 때 면세점을 들리니까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입국할 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면세점 업체들이 있으니까 입국할 때 나가는 면세점을 사실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면세점 업체에도 굉장히 좋은 걸 텐데. 이론상으로 좋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쪽은 옮기게 될 거니까 새로 마련해야 되면 이제 기내에서 파는 항공사라든지요, 이 출국 면세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학령의 딱 이거 시간에 이학령 의원님께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니까요. 다음 코너에서 듣도록 하겠고요.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가 아픈 사람 보고 링겔 맞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빨리 링겔 뽑고 마라톤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좀 약한 상태고 취약한 상태니까 지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정말 운빨 없이 뭐 나쁜 기사들이 몰려서 나왔던 거고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 시점에 대한 차이가 날 뿐이죠. 그래서 조금 오늘 시장 뭐 약하게 출발하고 약하겠습니다만 얘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네요라고 읽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